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과 관련해서 첫 번째,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방법, 두 번째,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감소 판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부가세 신고 기간이라서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지금 엄청 바쁜 시간대이거든요. 그런데 버팀목 자금 관련해서 문의가 들어오면 블로그에서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하나 링크 걸어드리고 유튜브에서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영상을 하나 링크를 걸어드렸었는데 그것 가지고 부족하신지 대상 여부를 조회했는데 해당이 안 된다고 나오는데 왜 내가 대상이 아니냐고 또 물음이 오시고 대상이어서 수령은 신청은 했는데 환수 대상자라는 말이 나온다. 도대체 그 기준은 뭐냐라는 질문이 또 들어오고 상담 전화가 불통으로 통화가 어려워서 직접 기준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 해당 내용이 어디 있냐고들 또 물어보시고 상담 채팅이 있는데 이 또한 불통으로 인해서 나 도대체 직접 기준을 좀 찾아보고 싶다. 어디서 알아봐야 되느냐라는 물음이 많아서 결국 찾다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공유하니까 이 영상 이후에도 아마 직원들이 다 일일이 응대하지 못하고 이 영상을 링크를 거는 사례가 나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지금 부가세 신고로 여러분들의 절세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섭섭해. 그래서 이제 링크를 걸어드리는 거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가장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분 거를 하나 저희 사무실에서 링크를 걸어드렸던 건데요. 여러분도 한번 쳐보시면 유튜브에서 마줌마 버팀목 자금이라고 치면 핑크색 박스 안에 들어있는 요 영상이 저는 정리가 가장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링크를 걸어드리곤 했었는데 사실 저 영상을 보고도 저도 이제 궁금증을 가진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채팅이나 이런 걸로 알아봐 주시길 바랬는데, 이 사이트 이용하는 방법을 좀 아시면, 처음엔 저도, 왜 이렇게 이렇게 뭔가 정보가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사이트 활용 방법을 몰라서였더라고요. 아시고 나면 제가 처음에는 정말 실망스러웠는데, 역시 잘 만들어 놓았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이트를 네이버나 구글에서 여기 사이트가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치고 들어오시면 일단 이렇게 메인 화면이 되어 있는데 기존의 홈페이지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내용들이 다 이렇게 홈페이지 안에서 클릭해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볼 수 없었던 원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이트 자체 내 구성을 좀 보면요. 신청하기가 있고요. 신청 결과 확인이 있습니다. 안내 영상, 자주 하는 질문, 채팅 상담 이렇게 나누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청을 하시려면 이 빨간색 버튼을 들어가셔야 되고 신청 결과 확인하시려면 신청 결과 확인 이쪽만 자꾸 이용을 하실 텐데요. 아니면 이렇게 문의를 하셨겠죠. 콜센터로. 아니면 채팅 상담을 하셨는데 채팅 상담원 자체에 워낙 연결 자체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신청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사이트 안내 제도도 좋지만 사이트 안내 영상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 안내 영상 한번 클릭해 보고 들어가시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버팀목 자금과 관련해서 동영상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는 사이트 신청하실 때 유용한 정보인데요. 신청을 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은데 근데 이제 이 영상이 어떤 기준점들을 설명해 주진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댓글들이 지금 질문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전화 안 된다, 채팅 안 된다, 도대체 기준이 뭐냐.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건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만 조회를 하시고 대상이라고 뜨시면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그 이후에 궁금증이 분명히 드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질문을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첫 번째 여러분 여기 자주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Q&A 미리 만들어진 Q&A가요. 지금 저는 이제 목차만 보시라고 한 2페이지 정도 캡처를 해서 넣어드렸는데 이게 12페이지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이 댓글상에서 궁금증을 가지셨던 것들이 대부분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주 하는 질문을 좀 보시면 좋고요. 활용하는 방법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은 보시고
그래서 또 이제 채팅 상담을 가시면 이렇게 공지사항이 먼저 뜹니다. 어떻게 1차, 2차 이렇게 1, 2, 3 1월달 안에서 두 개를 나눠서 진행하고 2월달 중에 또 어떻게 진행하겠습니다 라는 대략적인 공지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 공지사항 위쪽으로 상담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저 상담하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우측에 채팅창이 하나 뜨는데요. 채팅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예전에는 사이트 방식이어서 막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글들이 보였는데 이 채팅방 안에 대부분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래서 채팅을 시작하지 않으셔도 특별 피해 업종이란 1차 지급이란 문자가 안 왔을 땐 지자체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중복 지원이 되나요? 지원제의 업종이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이 이미 클릭만 하시면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이 문의사항이 또 있으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채팅 바로 시작하기를 들어가시면 되는데 채팅 바로 시작하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또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신속지급, 바로가기, 지원 대상과 지원금 이런 것들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4번 자주 묻는 질문을 찾아보기를 눌러봤더니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시면 아까 다운받아서 보는 게 싫다 이러시면 채팅방 안에서 해결을 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동영상을 듣고 도대체 소상공인이라는 게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1안, 2안, 3안 자기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아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담원 채팅을 걸고 지원 대상과 지원금이라는 걸 클릭했더니 당신은 귀하는 소상공인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이 뜨고요. 확인을 하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고리 버튼이 하나 있더라고요. 눌러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더니 이 안에 있었어요. 소상공인 기준이라는 게 도대체 뭘 소상공인이라고 하는가라고 해서 봤더니 버팀목 자금을 지원할 때의 소상공인 기준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매출액 기준, 두 번째는 상시 근로자 기준인데요. 상시 근로자에는 도대체 초단기 근로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증이 많았는데 이 안에 다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액 기준점이 있는데 업종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저 안에 Q&A 질문 안에도 음식점이나 제조업,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10억, 50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나머지 업종들에 대한 기준점은 도대체 어디 있었나 싶었더니 이렇게 채팅방 창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었더라고요. 채팅 상담원을 연결하지 않아도 클릭으로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업종은 중소기업법 시행령 제8조 1항을 그대로 그 조문에 의해서 지금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업종이 나오고요. 매출의 기준이 나오고 근로자 수가 나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내가 해당이 되면 소상공인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건 채팅 상담창 안에 이게 어떤 홈페이지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채팅 상담창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다 클릭 연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 클릭해서 나올 수가 있었고요. 자주 하는 질문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서도 다 실리지 않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상담센터를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니까 그게 조금 너무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 자주 하는 질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텐데요. 약간 읽으시면서도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구나 하는 사항만 제가 이렇게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인데요. 여러분 이번 버팀목 자금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두 개가 지원 금액은 다르지만 빨간색 분류를 조금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연두색 일반 업종 이렇게 결국은 세 개로 나눠져 있지만 두 개 이렇게 두 분류를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래의 요건,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래서 이 표를 읽어내셔야 되는데요. 이 표에 대전제가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휴폐업 제외되나요? 라는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휴폐업은 대상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매출 감소로 새 희망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일반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라고 합니다. 새 희망 자금 이게 2차 때였어요. 여러분 매출 감소가 있어서 2차 때 새희망 자금을 지원받으신 분들 그분들 명단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분들 중에서 일반
업종을 우선 지원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이셨는데 1차 리스트에 안 올라오신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런 분들보다도 일반 업종이 먼저 올라와 있으니까 왜 그런가 싶었는데 이렇게 2차 세희망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일반 업종이 먼저 지원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이 표를 읽어내기 위해서 왼쪽부터 하나 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합금지 업종인지 업종 제한 업종인지 일반 업종인지를 구분해 내셔야 하는데요. 여기 우측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영업 제한 업종. 여기 첫 번째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시는 건데요. 2단계, 2.5단계 연말연시 특별 방역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단계별로 집합금지 업종이 있고요. 영업 제한 업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업종 확인하셔서 물론 다 아시겠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집합금지였는지 영업 제한이었는지를 확인하셔서 일단 여기 카테고리 안으로 나눠져서 오셔야 되고요. 두 번째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기준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매출의 기준인데요. 매출의 기준으로 뭐 음식점은 10억. 계속 이 사례에서도 Q&A에서도 음식점을 기준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음식점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음식점 2020년도 음식점 이제 매출의 규모가 10억 원 이하여야 되는데요. 19년도에 사업을 안 하시고 20년도에 개업하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20년도도 상반기 개업, 하반기 개업이 나눠질 수 있는데요. 개업일 다음 달부터 산정일 직전 달까지의 매출액을 환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시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세요. 2020년도 12월 개업을 하신 경우에는 버팀목 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 11월까지는 개업을 하셨어야 돼요. 11월에 개업하신 경우에는 11월에 개업일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을 잡으라고 했으니까 11월에 개업했으면 12월 한 달 매출을 연으로 환산하신 건데요. 12월 한 달 매출로 12개월을 12달을 장사했다라고 봤을 때 10억이 안 넘으셔야 되는 거예요. 10월에 개업한 경우를 한번 볼게요. 10월에 개업하셨으니까 개업일의 다음 달인 11월, 12월 두 달 사업을 장사를 하셨다라고 보시고요. 나누기 2를 하면 한 달 평균 매출액이 나오는데요. 그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12달을 사업을 하셨다라고 봤을 때 10억 원이 안 넘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기준점을 보시고요. 첫 번째는 아까 주 업종 소상공인 기준, 본인에 해당되는 업종의 기준점을 찾아내시고 두 번째는 기준점이 19년부터 개업을 하셔서 20년도를 12달 다 채우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12달을 다 채우지 못하시고 2020년도 기중에 개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 매출로 환산을 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가지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상시근로자 수도 만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해당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는 여기 아까 기준점 누르시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근로자 수에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보시면 되는데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임원 일용 및 단기 근로자, 3개월 이내의 근로자 등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어느 카톡방을 봤더니 이제 커피숍이었는데 어느 카톡방에 근로자 수 때문에 이제 또 막 문의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로기준법에 의한 상시근로자 수대로 계산을 하는지 막 찾다가도 작업 이제 못 찾았었는데 하도 질문이 많아서 여러 업체들 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기준점이 지금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1년 동안에 매월 상시근로자 수를 더하신 다음에 12로 나누어서 연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이제 5인, 뭐 예를 들면 10인 미만, 5인 미만 이쪽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요. 쉽게 내가 12월 달에 5명이었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매월 1년 동안에 매월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고 12개월로 나눠서 10명인지 5명인지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요 개업 합병 분할인 경우 이렇게 지금 날짜가 2020년 중에 걸려드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12월에 개업한 경우 마찬가지로 매출액 계산할 때처럼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예, 안타깝지만 11월에 개업을 하신 경우 11월에 개업했으니까 다음 달 12월 한 달의 상시근로자 수가 이제 저희 상시근로자 수가 되는 거고요. 10월에 개업하신 분들은 다음 달이니까 11월, 12월 두 달의 상시근로자 수를 더하신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한 달 평균 근로자 수가 나오게 됩니다. 예,
19년도 또는 그 이전에 개업한 경우에는 2020년도 1년간의 매출, 1년간의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더하시고 나누기 12를 하시면 됩니다. 매출액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9년도 또는 그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은 2020년 그냥 1년간의 매출액으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 여부여 이 어떤 세 가지든 뭐든 어떤 업종이든지 간에 소상공인이셔야 하는데요. 소상공인인지 아닌지를 매출액 규모 플러스 상시근로자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여기 왜 상시근로자를 안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예. 보시기 편하실 텐데 상시근로자 수 확인을 하시고요. 집합금지 업종이나 영업제한 업종은 이 두 가지 요건이 만족을 하고 나면 매출액이 증가를 했건 감소를 했건 전혀 묻고 따지질 않아요. 예, 따지지 않고 그냥 지원하겠다라는 거고요. 조금 안타깝지만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해당되셔야 하고요. 2020년도 연매출이 또 4억 원 이하이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매출액이 또 감소를 하셔야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같이 이제 업종 구분을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요. 소상공인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라는 걸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 우리 일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저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소상공인 여부 매출액 규모 하는 것까지는 검토를 했고요. 이제 매출액 감소인데요. 요거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일반 업종에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매출액 감소 여부를 따지실 줄 아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업종만 해당되는 얘기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희망 기수혜자는 세희망 자금 2차 때거든요. 2차 용어 기수혜자는 버팀목 자금 신청 대상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 아마 신청 대상이 돼서 뜨실 텐데요. 문제는 다만 2020년 매출액이 19년도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환수 대상이니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19년에 비해 2020년 매출액이 증가했는지를 지금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알 수 있어요.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분 21년 2월 25일 날 신고되거든요. 토대로 19년 대비 매출액 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3월 중에 확인한다고 합니다. 매출 미감소 시 소상공인에 대해 버팀목 자금 환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신청을 하시고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기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무사 사무실에서 매출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으시면 버팀목 자금을 신청하실지 마실지 결정이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신청해놓고 환수 받으시거나 2월 25일이 지나가면 받으시거나 아니면 신청 안 해놓고 2월 달에 놓치신 분들 다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 2월인가 3월에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확정이 되었을 때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이 감소하여 세희망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2차 때 지원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번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여기죠 여러분. 아까 보시면 매출금지 업종은 소상공인 매출액 규모하고 상시근로자 수만 맞으면 매출액 감소 여부와는 무관하니까 지원하게 됩니다 라고 해서 일반 업종 사람들이 매출액 감소를 따지는 거하고 헷갈리셔가지고 매출액 감소를 따지지 말아주세요 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금지 업종이나 영업제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인지 여부만 살피시고요. 매출액 감소와 전혀 상관이 없으시니까 신청을 하시고 일반 업종은 소상공인 여부인지도 필요하시고요. 그리고 연매출 4억 원 이하 2020년 매출이 연매출 4억 원 이하이고 매출액이 감소되신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반 업종인데요. 지금 매출액 감소를 그럼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라는 이제 또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19년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 20년에 개업하신 분들로 나누어져서 볼 수 있습니다. 19년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은 여기 지금 이제 기준 매출액하고 비교 매출액이 나와야 하는데요. 19년 이전에 개업하신 분들은 기준점 2020년 연간 매출액 을 기준점으로 놓고 비교 매출액 19년도의 연간 매출액보다 증가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2020년 개업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기준 매출액이 2020년 12월 한 달치 매출액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비교 매출액은 2020년 9월부터 11월 월 평균 매출액 9, 10, 11, 12 이렇게
9, 10, 10일까지만 월 평균 매출액으로 놓으신 다음에 이 월 평균 매출액과 12월 달 한 달의 매출을 비교하셔가지고 증가했으면 안 된다라는 결론인 겁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우측에 보시면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설명해 드린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되는데, 아까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는 매출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하신 분들은 또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스스로 답을 얻어내실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잘 적어놨기 때문에 보시면 중앙정부 지자체 지원금과 중복이 되나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으신데요. 중앙정부는 중복 지원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근데 지원금과는 지자체에서 진행한 지원금들이 있는데요. 그것과는 무관하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자금이 지금 너무 힘드시니까 자금이 언제 나오는 거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월달 일정을 보시면 이게 지금 공지사항에 보면 1월 1일부터 신청하는 건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세희망자금 일반 업종, 기수급자 들을 진행을 했고요. 1월 25일에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여기 지금 업종들 나오시죠? 네, 이분들을 1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월달 일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월 중에는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2차 스케줄이 또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업체가 여러 개를 하시는 분들이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는 얘기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중복 지원은 안 된다고 하니까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장 한 곳을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신속지급 지급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1월 말일까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1차 1월 안에 진행하는 것들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버팀목 자금 신청은 전체적인 사이클을 하는데요. 1차 확인 지급, 1차 신속 지급, 1차 확인 지급, 그리고 2차 신속 확인 지급 이렇게 나눠져서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1월 중에 끝나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고요. 2월 중에는 좀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공동대표들 진행할 예정이고요. 3월 중에는 2차 신속 확인 지급인데요. 부가세 신고를 토대로 해서 선별을 한다고 합니다. 이때 해당되시는 분들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었는데 1차 지급 미수급자 중에 왜 그랬냐면 2차 때 저희가 그 지원금을 못 받으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안 계셨던 분들은 1차 신속지급에서 미수급자들이 되시는데요. 2020년 신고 매출액이 소상공인 요건에 충족을 하면 이때 또 진행을 한다라고 하니까 3월 중에 지원금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반 업종 중에서요. 새희망자금, 요게 지금 2차 때 명칭인데요.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1차 신속지급으로 못 들어오셨을 텐데 19년 연간 매출 대비 20년 연간 매출액이 감소하시면 요때 3월 중에 또 이렇게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청 및 지원은 이렇게 지금 이제 절차 같은 것들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버팀목 자금 관련된 영상 보시면 신청하시는 절차 위주로 기준점보다는 절차 위주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고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많은 도움, 저희 이제 세무사 사무실이다 보니까 지금 또 워낙 친구 업무가 시작됐고, 그래서 많은 도움은 못 드리긴 하는데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청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